대화를 시작합니다. 네, 교과서는 164페이지고요. 자,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사회 정의와 불평등 해서 자, 요 단원, 자, 6단원의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오늘 할 거 일단 정의의 의미, 그다음에 저희가 왜 필요하냐? 일단 그런 이야기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의가 결국 이제 분배랑 관련되는 분배 정의라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분배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식의 어떤 기준에 따라 분배를 할 거냐 하는 분배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의에 대해서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본다면 자유주의적 정의관하고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두 가지 관점이 이제 어떻게 다른 거냐 그런 이야기 할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 사회에 다양한 또 불평등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빈부격차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이제 복지제도라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엔 또 어떤 게 있는가?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면 6단원이 이제 내용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자, 정의의 의미하고 그다음에 정의가 왜 필요하냐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오늘을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자, 정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 저희가 요청되는 이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 두 가지. 이게 이제 요청이 되는 이유죠. 그러니까 기본적 권리 보장, 그다음에 사회 통합을 정의가 실현됐을 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책 16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도입 활동의 요거. 자, 요 그림 보이시죠? 정의의 여신상인데, 그죠? 자, 이거 어디선가 이제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죠, 이름이 디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면은 자, 한 손에 자, 오른손에 보면은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자, 왼손에는 이제 칼을 들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죠. 저울과 칼.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 일단 이제 저울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자, 어느 한쪽이 이제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죠. 지금 보면 양쪽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저울이 의미하는 건 공평한 판정, 뭐 혹은 뭐 공정한 판결,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판정하라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이제 칼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뭐 칼은 이제 힘이겠죠, 힘, 무력. 왜냐하면 이제 정의를 실현하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공정하게 판정을 내렸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안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안 따르면 어쩔 수 없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공권력이 되겠죠. 그런 힘을 상징한다 볼 수 있는 거고,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이제 눈을 또 가리고 있어요. 자, 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정한 판정을 위해서 때로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뭐 아는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정의 여신이 오늘날 국가기관 중에 보면은 어떤 기관 앞에 보면은 이 상징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어딜까요? 아까 쌤이 이제 공정한 판결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런 공정한 판결이 요구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법원이죠, 법원. 사법부. 보통 이제 우리가 사법부 앞에 가보면은 이 상징물로서 이 정의 여신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자, 보시고 자, 교과서 164페이지. 자, 정의란 무엇이냐? 일단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의는 무엇일까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은 일단 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의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정의 사회 구현하자. 이거 옛날부터 뭐 모든 정권들이 내세웠던 그런 목표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정의롭다의 사례 그리고 정의롭지 않다의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정의롭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경우겠죠. 그죠? 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면 그거는 이제 적절한 거잖아요. 정의 맞네. 그리고 자, 잘못한 사람은 또 그게 상응하는 벌을 받았다.
라고 이제 느꼈을 때 우리가 정의롭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고, 자, 반면에 이제 정의롭지 않다라고 이제 느끼는 경우는 반대의 경우겠죠. 그죠? 자, 부당하게 어떤 차별을 받았다. 혹은 자,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받았어요.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처벌받지 않았을 때. 그리고 뭐 자기가 한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았을 때, 이랬을 때 우리는 이건 정의롭지 않네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옛날부터 있던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랑 관련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받지 않을 때, 자,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주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 한국 사회가 상당히 정의로운 사회로 다가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뭐 이거는 앞으로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완벽한 어떤 모든 경우에서 다 정의롭게 뭔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자,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우리 책 중간에 보면은 자, 요거 요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누가 이제 속닥속닥 되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 요거 이제 청년 실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청년 실업에 늪이 깊어지는 가운데 자, 금수저 부모 덕택에 자, 좋은 직장을 쉽게 잡는 취업 불평등. 자, 이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 분노하는 그런 사례죠. 취업 불평등.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거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이제 낙하산 인사죠.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낙하산 인사다. 부모 찬스죠. 뭐 혹은 뭐 어떤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취업난이 워낙 이제 심하기 때문에 구직자들한테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서 자,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 누구나 다 분노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나 나나. 자, 사람들이 이런 취업 불평등 현상에 분노하는 이유가 뭘 거냐. 결국은 이제 자기의 어떤 힘으로 취업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라든가 어떤 제3자의 개입으로 취업이 된 거기 때문에 자, 정의롭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이런 거 나와 있지만 뭐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아요. 그죠? 또 여러분하고 이제 깊게 관련되는 것 중에서는 입시에 관련되는 비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부정하게 입학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거 못지않게 엄청나게 분노를 안겨주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어디로 가자면, 자, 교과서, 자, 165페이지 맨 위로 갈게요. 가보면 이제 정의 의미가 나옵니다. 거기다 한번 언더라인, 밑줄 한번 쳐볼게요. 정의. 자, 정의의 일반적인 의미는, 자, 이겁니다. 사회적 대우나, 자, 보상이나, 자, 처벌 등에 있어서, 자, 마땅히 받을 만한 몫을 공정하게 받는 게, 자, 일반적으로 정의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자, 사회적 대우나 보상이나 처벌, 자,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되는 몫을 받았을 때 공정하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정의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정의의 그럼 실현은 뭐냐?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겠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 즉 사회적 이익이나 부담에 있어서 받아야 할 만큼의 몫을 받고 잘못했으면 처벌받으면 그때 이제 우리가 정의가 실현되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알죠, 여러분? 응?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있죠? 플라톤이죠?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정의의 의미를 본다면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보는 게 맞는데, 또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의 의미를. 자,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해야 하는 자, 올바르고 공정한 가치. 자, 이렇게도 정의를 정의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해야 되는 올바르고 공정한 가치이다. 자, 이거는 이제 뭐 방금 쌤이 얘기한 거죠. 책에 있던 거죠.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자신의 몫을 분배받는 거. 그래서 이제 분배 정의가 상당히 좀 정의에서 중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 보시면 이제 정의의 의미가 상당히 좀 추상적이에요. 자, 올바르고 공정한 가치. 아주 좋은 말이지만 구체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사람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 뭐 각종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정의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뭐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바로 이제 이어서 자 그러면 정의가 자 밑에 갑니다. 이제 요청되는 이유가 뭐냐 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요. 왜 정의 사회가 돼야 되냐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이유 거기도 이제 밑줄 한번 쳐볼게요. 일단 자,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쌤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이제 탈레반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사람들은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왜 탈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인권, 자신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하고 좀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관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자, 자유권이나 평등권 같은 이런 기본권이 명문화돼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에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현이 안 된다는 거죠. 정의 사회가 안 된다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과거 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뭐 박정희 대통령 때나 전두환 대통령 때나 보면은 그때는 뭐 헌법에 기본권이 보장이 안 돼 있었습니까? 보장이 돼 있었죠. 있었지만 그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고 그 이유는 이제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그랬을 때 이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고 자,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한국 사회도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있죠. 이 정의랑 관련해서 점점점 정의로운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보면 자, 정의가 요청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자,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에 대해서 혹은 정부에 대해서 자, 불신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믿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자,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이 갈등이 또 이 사회 통합에는 아주 쥐약이잖아요.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빈번하게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갈등은 늘 존재하죠. 어떤 사회나. 그렇지만 이 갈등이 사회 혼란을 초래했을 정도까지 이어진다면 결국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 사회가 돼야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테고 역시 사회 통합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회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 또 정의가 요청이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의로운 법과 제도가 이 세워진 사회라면 구성원들은 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겠죠. 신뢰할 수 있다면은 협력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정의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덕목이다.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해서 두 가지 이유, 정의가 필요한, 정의가 요청되는 두 가지 이유를 봤어요.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의가 요청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들 보세요. 전부 다 정의사회 구현하겠다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다 정책 목표를 제시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권이 다 그러면 정의를 이뤘냐? 그건 아니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짊어져야 된 과제가 아닌가.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책 그 16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제 도서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이거. 자, 이거는 이제 롤스 있죠, 여러분. 존 롤스의 이제 정의론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 정의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롤스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제도의 제1동목, 가장 중요한 동목이 정의라는 거죠. 사회제도에 있어서는. 자, 이 사람 말을 보면 자, 사상체계의 제1동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자, 사상은 이제 진리가 가장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사회제도의 제1동목은 정의라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 이론이 아무리 정교하고 간결하다 할지라도 자,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자,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의할지라도 자, 정의롭지 못하면 그거 의미 없다는 거죠.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사람 생각의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 복지를 위한다는 이유로도 자, 결코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정의는 자, 여기는 밑줄 한번 써볼게요. 자,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는 자, 타인이 갖게 될 더 큰 선을 위해서 자,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은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롤스를 자유주의자,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갖고 있구나. 왜냐하면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롤스가 생각할 때는 자유가 가장 소중한 가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소수자 우리 사회적인 어떤 그 약자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그렇게는 또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 롤스의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롤스의 정의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일단 자, 이 사람은 공동체주의가 아니고 자유주의적 정의가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가장 소중한 가치다. 그렇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는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 배려를 또 강조했어요. 보통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또 필요하다. 자유가 가장 소중한 가치이긴 하지만 그래서 자 롤스가 제시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자유 정의에 대한 1원칙, 2원칙인데 당연히 이제 1원칙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1원칙으로 내세운 건 역시 자유죠. 평등한 자유 원칙. 여기 보면 이제 평등이란 말이 있어서 아 평등하고 자유를 똑같은 어떤 그런 가중치를 뒀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평등한 자유냐? 이 자유를 이 기본적인 자유는 누구나 다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샘도 자유를 누려야 된다면 여러분도 다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안 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평등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평등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한 자유 원칙에 누구나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유주의 정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 원칙은 뭐 1원칙만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역시 중요한 원칙이겠죠. 이 원칙이니까 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좀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최소 수혜자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잖아요.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또 제도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결국은 이제 복지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롤스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복지 제도를 갖추려면 또 세금,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타고난 재능 있잖아요. 혹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금수저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연적인 거, 우연, 필연이 아니고 자, 우연의 산물로 보는 거거든요. 우연. 우연 알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얻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의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부모의 배경이나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재능에 의해서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금을 가지고 복지를 위한 그런 재원으로 써야 된다는 게 이 롤스의 생각이라는 거죠. 자, 세 마리 뭔말 이해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든 우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죠? 소득이 높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걷어서 누진세를 적용해서 복지에 대한 예산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그래서 자 롤스의 정의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사람은 자유주의적 정의가 그다음에 자유 가장 소중한 가치는 자유. 그럼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복지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게 이제 롤스 정의론의 핵심이 되겠네요. 자 이상으로 해서 여러분 자 오늘 수업은 자 165까지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얘기 그렇게 해서 일단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